자연생태 보건기사 필기 2021년 1회 3과목 문제풀이 해설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과목 때 24번에 4번 인간 중심의 지속적 개발 계획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을 제가 인간 중심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이 좋긴 하지만 우리 이 생태학을 다루는 곳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표현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답은 변함이 없고요. 하여튼 그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인간과 생태계를 강조하는, 생태계를 조금 더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3과목 해설하겠습니다. 41번 해안사방 망 심기의 망구획 단위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안사방입니다. 해안은 모래가 많지요. 모래, 해안 사구에서 모래가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사방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초 심기는 주로 화분과 식물, 사초과 국화과 이런 것들을 심게 되고요. 줄 심기, 망 심기, 다발 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좀 구석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0cm, 200cm, 2m, 2m. 자, 42번 다음 중 동물 산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얼마 전에 한번 다루었었죠. 식물 종자가 동물에 의해서 어떻게 흐트러지냐, 퍼지냐. 조류나 포유류가 먹힘으로써, 조류에게 먹힘으로써, 그 다음에 동물의 몸에 부착됨으로 해서, 가막살이, 독고마리, 도깨비 바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다람쥐 같은 거가 숨겨둠으로 해서, 밑에다 묻어둠으로, 땅 밑에다 묻어둠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동물 산포는 피식형, 부착형, 저식형 산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3번 생태보건 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을 한 지역적 맥락, 역사적, 맥락적 생태 기반 환경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역사적 기록의 조사 분석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역사적인 맥락, 이 지역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과거에. 고지도는 이제 옛날의 역사를 보여주겠죠. 인공위성도 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분은 꽃가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꽃가루. 이것이 그 수억 년이 지나도 그 화분의 껍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 지질학의 층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층에서 무슨 식물의 꽃가루가 나왔으면 이게 무슨 시대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역사인데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건 아주 가까운 과거, 이건 아주 먼 과거, 그렇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질, 비교적 거리가 멀었고요. 다음 44번 양서 파충류의 이동 통로, 생태 통로를 건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채식지, 먹이를 채취하는 그런 곳이죠. 휴식할 곳, 동면할 곳,
겨울잠 잘 곳이 훼손됐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복원해주면 좋다. 집수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배수로가 어떤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물길이 잘 흘러가도록 어떤 적당한 곳에 이렇게 배수로 그 중간에 배수로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교차점이라고 할까요? 포인트라고 할 만한데 이렇게 약간 웅덩이가 될 만한 그 포트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집수정 주변에 철망이나 턱을 설치해서 작은 동물들이 빠지지 않게 방지를 해주고 또 탈출도 할 수 있게 해준다. 턱을 만들어서 뭐 한 1m 되는 이런 그 집수정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다음에 도로의 경우 차량의 높이보다 높은 교목을 설치한다. 횡단 배수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예. 이게 그 환경부에서 나오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유도 울타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 울타리, 양서 파충류에 대해서 여튼 이쪽으로 가면은 저 터널형 여기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차가 이렇게 다니고요. 차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터널형 생태 통로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유도 통로를 해주면 그 너무 크지 않은 그런 곳이 좋겠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생태복원을 위한 식물재료의 조달 방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수목을 근원 지표면 근처죠. 지표면 근처 뿌리에 가까운 곳에서 벌채하여 뿌리를 포함한 수목 둥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맹화성은 이렇게 둥치가 있을 때 구루터기가 있을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가 이렇게 구루터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를 비롯해서 화렵수가 맹화성이 크죠. 답은 근주이식. 뿌리 근자에다가 기둥주자, 뿌리와 약간의 기둥을 이식한다, 옮겨 심는다. 토양에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 토양 생성의 중요한 역할을, 토양 생성이라기보다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비옥하게 하는 거는 지렁이죠. 뭐 토양을 생성할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 호달 구조가 아주 그 밀가루처럼 풀풀 날리는 안 좋은 토양이고요. 떼알 구조 이렇게 입단이 돼 있어서 입자가 하나의 단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또 모여서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또 모여 있고 이렇게 떼알로 되어 있는 거, 입단으로 되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지렁이가 최고죠. 지렁이가 흙을 먹고서 그거를 그 배설물로 뱉어낸 것이 바로 이런 떼알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표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47번 일반적인 산림 토양의 단면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유기물층이 맨 위에 있고요. 낙엽층이죠. 그 다음에 A층은 얘네가 이 영양분이 여기에 이렇게 잔뜩 들어있는 층이고 그 층에서 용탈이 되면 B층에 집적이 되고요.
요거는 모래 같은 이렇게 바위 부서진 풍화층. 이건 원래 밑에 있는 기반한 바위 이렇게 되네. 얘가 부서져서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이 이런 흙이 되는데, 얘네가 이런 흙이 되려면 한 1cm 흙 되는데 50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층 위에 직접 영탈층 위에 3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유기물층을 3층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맨 위에는 뭐 이파리죠. 떨어진 낙엽, 낙엽층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리프죠. 그 밑에가 얘가 이제 그 발효되고 있는 거죠. 부숙되고 있는 거죠. 퍼멘테이션쯤 될까요? 얘네가 조금 이렇게 작아지고 하고 있는 거죠. 미생물들이, 땅속 세균들이 이제 얘를 잘게 자르고 있고요. 완전히 잘라져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기 좋게 된 것은 이제 부식 휴무스라고 하죠. 따라서 이게 F 발효 부숙되고 있다. L 리프 부숙되고 있고, 휴무스 그다음에 용탈이 돼서 그것이 집적되고, 그것이 토양 모재. 얘죠. 얘 C는 모아미 락이 이거 아니다. 노 아닙니다. 암석이 여기네요. 모재, 토양 모재. 여기는 R. 2번. 48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아닌 것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산성비 오면 생물 생태계에 좋을 게 없고요. 다양성에, 수질오염 마찬가지. 외래종도 생태계의 적군이죠. 또 사실 애매하긴 한데, 농사 중에서는 그 농약 비료, 농약과 화학 비료를 덜 친, 안 친 유기농산물이 뭐 생태계, 생물 다양성에 좋은 건데, 원래 농업 자체가 생태계에는 그렇게, 이것도 역시 인간의 간섭이 세게 들어간 그런 안 좋은 생태계로 보면 안 좋은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중에서는 그중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9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시행할 때 시공관리의 3대 목표. 지난번에 한번 했죠. 시공관리의 3대 목표는 품질, 원가 혹은 예산, 공정. 하나 더 한다면 안전관리. 그랬습니다. 하나 더.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다시 또 세분해서 보면, 뭐 순공사 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이 순공사 원가를 다시 보면, 이거를 다시 나눠서 생각하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 요거는 좀 여기저기 잘 다 나오는 거니까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 원가, 공정. 품질, 원가, 공정. 50번. 복원의 유형 중에서 대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단계에는 복원이 제일 좋은 거죠. 원래 그대로 나무를 베었으면, 지형을 훼손시켰으면 원래 그대로 완벽하게 다 복원이 되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일부라도, 뭐 80%라도 복원에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이것이 둘 다 불가능할 경우는 옆에다가 그거 비슷한 것을 대체시킬 수 있다. 근데 이 대체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훼손된 지역 1번 훼손된 지역의 훼손 이전의 상태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복원이죠. 복원. 네, 이것은 복원에 대한 설명. 다른 생태계로 원래 생태계를 대신하는 거니까 대체죠. 생태계 구조에 있어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생태적 기능은 더 생산적일 수도 있고요. 예. 도심 지역의 옥상 생물 서식 공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있던 나무나 풀을 베내고 숲을 없애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고 하면 뭐 이제 건물 지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건물 옥상에다가 원래 있던 땅바닥에 있는 그런 식생을 대신해서 여기다라도 비슷한 유형의 그 식생을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체죠. 예. 답은 1번. 자, 51번 생태 통로의 기능. 예. 생태 통로 잘 나오는 거죠. 먼 것은 천적이나 대형 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짐승들이, 동물들이 피난할 수 있겠죠. 단편화된 잘렸다는 얘기죠. 예, 잘린 것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연속성. 야생생물의 이동로 당연하고요. 종의 개체수는 감소하지는 않겠죠. 자, 비탈면 52번 녹화에 이용되는 식물 중에서 콩과 식물. 콩과 식물은 선구 식물 역할을 합니다. 선구자, 맨 처음에 와서 토양을 잘 잡아주고 또 땅을, 콩과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얼른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채다가 식물체에다 넣어줌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식물체가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비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양분이. 쌀이나무, 자귀나무, 왜 이렇게 그 여름에 그 보라색인가요? 이런 걸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런 꽃이 피는 아주 그 이쁜 나무가 있죠. 비수리, 뭐 이렇게 약간 그 풀 같기도 하고 관목 같기도 한 야관문이라고 불리는, 무슨 그 한약재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비탈면 녹화에 많이 쓰이는 그 뿌리가 잘 뻗어서 비탈면을 잘 잡아주고 토양 유실을 잡아주는, 토양 유실을 방어해주는 것으로 억새. 여기도 비수리가 있네요. 예, 톨 회스큐를 비롯한 회스큐, 잔디 종류죠. 서양 잔디. 답은 그 단풍으로 유명한 북나무. 예. 관목이죠. 관목. 예. 53번. 자, 해안 간척지. 요즘엔 뭐 간척도 안 하죠. 간척 사업 안 한 지가, 바다를 막아서 땅으로 만드는 거 안 한 지가 뭐 한 1,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된 것 같네요. 천공기죠. 땅에 구멍을 뚫는 거죠. 땅 속에 둥근 구멍을 수평으로 쫙 뚫어가지고 관암거, 파이프는 안 묻습니다. 파이프는 안 묻으니까 매우 저렴하고요. 땅 속을 깊이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지표면 바로 밑에를 파니까 이런 점토질 같은 데서 물이 빠져나간 데는 당장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두더지와 똑같이 땅을 이렇게 파고 다닌다고 그래서 두더지 암거라는 것은 그 땅속에 박힌 파이프 같은 걸 암거라고 그러잖아요. 수로. 암거. 다음에 54번. 생태 복원에 있어 생물종의 실제 분포화. 실제 분포는 어떤데 생물종이 보호 상황과의 괴리 있어 보호 계획을 도입하는,
괴리라는 거는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차이가 난다.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이렇게 복원을 해 보니까 날아오는 무슨 그 나비 종류나 뭐 곤충 종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하는 거죠. 차이라는 말 자체가, 괴리라는 말 자체가 갭이죠. 예. 갭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이 잘 나오니까 요거 시나리오는 계획의 장래 효과를 예측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 여러 가지 A안, B안, C안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을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55번 토양 수분의 분류 중에서 틀린 것은 토양 입자와 결합 강도의 크기에 따라 결합수, 흡수수, 모세관수, 중력수. 예,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중력수는 흙을 수건으로 친다면 이렇게 수건에 물을 묻히면 물이 뚝뚝뚝뚝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중력수고요. 그것이 다 멈추었다. 다 멈춰서 그 수건이 물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건 한 올 한 올과 올 사이 이런 것들이 모세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세관수라고 그랬고, 흡습수는 그걸 이제 사람이 쥐어짜면 이렇게 수건을 꽉 짜면 물이 다 빠져서 물이 이제 완전히 쥐어짠 거죠. 그런 거서 수건 표면에, 그 헝겊 표면에, 실오라기 표면에 완벽하게 이제 그 흡수돼 있는 그런 물이라 이거는 식물이 못 먹는다고 그랬죠. 먹기 힘들다. 결합수는 그거보다 더한 겁니다. 완벽하게 그 식물 토양의 입자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거의 이 물은 그 토양과 토양 입자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흡습수보다 더한 놈이다. 여기는 막 그 주먹으로 치면 그나마 조금 물이 좀 묻어날 수도 있지만 여긴 그렇게도 안 된다. 결합수는 토양 수분의 한 성분으로서 식물에게 흡수되어 토양 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주죠. 흡수가 안 되고요. 이미 이 토양 화합물이 돼버린 것이죠. 이걸 빼버리면 토양 성질 자체가 다른 걸로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모세관수는 토양 공급 중에 모세관에 채워지는 물이고요. 요것을 식물이 제일 빨아먹기가 좋은, 흡수하기가 좋은 이런 것이고, 중력수는 중력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지는 자유롭게 이동한다. 이것도 옛날에는 식물이 안 먹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6번 도시 지역 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생물종을 끌어오고자 한다, 유치하고자 할 때 서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생물종은 잠자리, 산개구리, 맹꽁이, 사냥. 이 사냥은 저 설악산에서도 지금 없어져 가지고 태백산맥 깊은 산속, 산골짜기 이런 데서 바위 틈, 뭐 절벽 이런 데서 사는 아이죠. 막 없어지려고 하는 멸종위기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57번. 버드나무 같은 것은 꺾꽂이를 해도 잘 살죠. 한자로 쓰면 삽목 그럽니다. 옳은 것은 꺾꽂이형 주가지의 직경은 1cm 미만이 아니라 1 내지 2cm가 좋습니다. 가지의 증산을 방지해서 잎을 모두 제거하면은 안 되고 한 두어 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어떤 때는 이파리에 이렇게 반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죠.
본 나무에서 꺾은지 자른지 12시간 이내면 좋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마를 수가 있으니까 그 자른 단면이. 시공은 생장이 정지한 이거는 아주 봄, 여름, 봄이 제일 좋고 봄, 여름, 가을 주로 버드나무는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다른 계절에도 이때가 겨울이 제일 안 좋을 적이죠. 58번 식물의 생활사 중에서 개화와 종자 생산에 의한 번식 지난번에 했었죠. 제가 좀 이 동네에서만 쓰는 이상한 그 씨앗에서 싹이 난 거, 이것이 막 지금 초등학교 시기를 거쳐서 막 잘 자라고 있는 거,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그 번식할 수 있는 생식생장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이 앞쪽을 영양생장, 이쪽을 생식생장 그러죠. 생식생장이 시작되는 시기. 성숙기죠. 번식을 한다는 건 성숙기고요. 이거를 자르진 않았네. AB에 들어갈 말은 토양 단면 층위가 생기기 전에, 즉 부드러운 물질이 생성될 때까지 A작용. 이게 저 아까 말한 그 안반이 그 R이요. 토양 되기 전에 바위가 이게 풍화가 돼서 모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풍화층이 석비례라고 하는 풍화층이 생겨서 여기 이제 풍화가 된 거죠. 얘가 여기 바람풍자를 쓰는데 사실은 바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기나 습기와 이렇게 노출되면서 기계적 화학적 풍화작용이 된 거고요. 얘가 토양이 되는데, 토양 알갱이가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토양 생성 작용이고, 요것이 풍화 작용. 다음 60번. 천이 단계에서 최상위, 극상에 해당하는 거, 극상 쪽에 해당하는 거, 극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놈이 뭐냐? 숲의 천유 과정은 처음에는 벌판, 광야 같은 넓은 그냥 맨 땅에서 풀이 나고요. 그 다음에 관목, 조그마한 놈들, 관목이 나고 커다란 이런 교목이 되는데, 처음에는 햇빛이 많이 필요한 소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수, 햇빛이 덜 필요한 양수 밑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거를 지나서 이제 극상림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인 거는 이건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교목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단연생수목. 이게 음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 무슨 그 그늘에서도 비교적 잘, 햇빛이 없어도 없으면 안 되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소나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단풍나무 같은 것들, 대표적인 음수들이죠. 우리나라의 극상림으로서는 졸참나무를 거쳐서 서나무, 소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서나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천이 극상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예를 듭니다. 가장 천이가 잘 이루어진.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